아동에게 있어서 노래는 가장 좋은 동료요, 힘을 길러주는 힘센 동무입니다. 정순철 동요 작곡가가 경성방송국에서 출연하던 라디오 학교 방송 원고에 실린 내용입니다. 윤석중 시인은 어린이와 한평생이라는 책에서 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전했는데요. 첫째는 우리말 노래를 꺼리는 보통학교에서 버림받은 동요는 전파를 타고 각 가정을 파고들었던 덕분에 우리 동요가 목숨을 지탱할 수 있었다. 둘째는 굳이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동요 대회를 열지 않아도 좋았고, 악보를 돌리지 않더라도 라디오 앞에서 손쉽게 노래를 익힐 수 있었으며, 노래 잘 부르는 어린이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2 동요지기 고지우 PD입니다. 돌아온 동만세에서는 우리 동요를 전파하고 어린이 운동을 지속했던 옥천 출신 정순철 동요 작곡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어린이 초대 손님들과 깜찍발랄한 동요 토크도 이어갑니다. 먼저 오늘의 동요, 방정환 작사, 정순철 작곡, 물새,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동만세 출발하겠습니다. 방정환 작사, 정순철 작곡, 물새,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노래였습니다. 돛담배와 함께 바다를 떠도는 작은 물새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도 바다, 내일도 바다. 언제나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물새는 배의 돛머리를 집처럼 따라다닌다고 해요.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늘 같은 바다 위에 있는 물새. 조금은 외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용감하고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조금 두렵거나 외로울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죠. 물새처럼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오늘 동만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서면서 뜨거운 공기에 아이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꽃들도 새들도 그 뜨거운 햇볕에 살짝 지친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주는 시원한 그늘 쉼터를 찾게 되는데요. 정선희의 여름낮 동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낮 정선희. 꽃들이 덥다고? 아이 더워. 졸라대니까 나비가 나풀나풀 부채질해요.
새들이 덥다고 아이 더워 졸라대니까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부채질해요. 나비와 나뭇잎의 부채질에서 자연의 다정함이 엿보인 동시 여름낮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순철 선생님이 헌신을 다했던 여성 교육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순철 선생님은 1926년 동덕여고에서 교사로 재직하기 시작했고 이후 1950년까지 경성보육학교, 무학여고, 성신여고 등에서 줄곧 여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일본 유학으로 비운 2년을 제외해도 무려 20년 넘게 여성교육에 몸 바쳐오신 셈인데요. 정순철 선생님의 삶은 잡지 어린이와 신여성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의 삶을 밝혔던 방정환 선생님과의 길과도 닮아 있습니다. 정순철 선생님은 음악교육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고 감성을 해방시켜서 여성 존재의 소중함을 스스로도 느끼게 하려 했던 것인데요. 선생님께서 계시던 보육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던 학생들은 과부가 된 젊은 여성, 광주학생 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진학의 길이 막힌 사회운동가, 이 보육학교는 그들에게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노래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정순철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동요는 장차 아동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여학생들에게 동요를 가르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는데요. 노래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여성들, 그들은 선생님의 교육 안에서 그 어떤 시대적 어려움보다 단단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 최신부와 나뭇잎,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 최신부와 나뭇잎,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두 번째 코너에서는 어린이 초대 손님들과 동요 토크 나눠보는데요. 지금 세 분의 손님이 와 계시는데요. 익숙한 얼굴도 보이고 처음 보는 손님도 계신 것 같아요. 먼저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는 누구시죠? 네, 인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양초등학교 4학년 3반 김우림입니다. 우림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연이는 어느 초등학교예요? 삼양초등학교예요. 형이랑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네. 몇 학년? 1학년 4반. 1학년 4반이에요. 그리고 또 익숙한 얼굴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누구시죠? 삼양초등학교 4학년 5반 장진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 봤을 때는 3학년이었는데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진혁이가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오늘은 동료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친구들은 좋아하는 동료가 있나요? 네. 어떤 동료 좋아해요? 저는 절미절미 인절미요. 절미절미 인절미? 그건 어떤 노래예요? 인절미가 탄생하는 인절미가 탄생한 노래? 궁금하다. 우리 방금 들은 노래 뭐였지?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짹짹. 최신부와 나뭇잎이라는 노래였어요. 최신부가 누구지? 최신부가 뭐 하는 사람일까? 뭐 파는 사람. 뭐 파는 사람? 우연아, 최신부가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름만 들으면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지? 이름만 들었을 때? 심판? 심판하는 사람? 진혁아, 최신부 알아? 몰라요. 우연아, 누구일 것 같아? 나뭇잎 자르는 사람. 나뭇잎 자르는 사람. 가사를 잘 들었네, 우연이가. 최신부는 예전에 우리 편지를 배달해주는 사람을 최신부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맞추면 선물이 있다고 했죠? 노래 속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예요. 편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최신부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사탕 주세요. 2번, 편지 한 장 주세요. 3번, 노래 불러주세요. 2번. 2번, 우연히 2번? 우리미도 2번? 진혁이도 2번? 맞아, 정답 2번이야. 뭐야, 어떡해, 다 동점이야. 네, 2번 맞아요. 아이들이 편지를 배달하는 최신부 아저씨한테 편지 한 장 주세요 하고 졸랐어요. 이 판 무료로 해요. 네, 무효로 해요. 너무 쉬워요. 잠깐, 퀴즈 하나 더 있어요. 좀 많이 어려운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준 푸른 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종이 비행기. 2번, 하늘에서 떨어진 별. 3번, 나뭇잎. 3번. 3번. 우연히 1번? 3번. 종이 비행기? 진혁이는? 3번. 3번? 3번 뭔데? 3번 나뭇잎. 맞아요. 우리미는? 3번. 이번에는 3번이었어요. 나뭇잎이었어. 맞아요. 최신부 아저씨가 뿌려준 푸른 편지가 바로 나뭇잎이었어요. 좀 헷갈렸죠? 종이 비행기랑. 자, 근데 아이들이 왜 그렇게 아저씨한테 편지를 달라고 이렇게 쫄랐을까? 왜 이렇게 편지를 기다렸을까? 아저씨가 편지를 가져오니까. 그것도 그렇지. 근데 얘들아, 지금은 우리가 문자로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죠. 하지마. 그쵸? 우리 문자로 쉽게 금방 주고받을 수 있지. 우연아. 그런데 문자가 없던 시절엔 어떻게 소식을 주고받았게? 편지. 편지. 맞아. 편지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정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멀리 있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친구들은 편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네. 우리미는 어떤 편지를 받아봤어요? 아빠한테요. 어떤 내용의 편지였어요? 얘기해줄 수 있어? 언니 사랑하고 오.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때 마음이 어땠어? 뿌듯했어요. 뿌듯했어요? 우연이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편지를 받아보고 싶겠다. 그러면 진혁이는 저요? 편지를 받아봤어요? 저는 네. 딱 2번 받아봤어요. 2번 받아봤어요. 어떤 편지였어요? 생일 편지요. 생일 편지. 엄마한테. 오, 진짜? 그때 편지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저요? 네, 왜 안 좋았어요? 몰라요. 그냥요. 편지를 받는 건 문자를 받았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문자는 바로 보낼 수 있죠. 근데 편지는 느리게 오잖아요. 그 대신 받았을 때 오래 기억해요. 또 삐뚤빼뚤한 글씨여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여서 더 감동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우연이는 네.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진혁이는 누구한테 써봤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엄빠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무슨 말을 어버이날 했어? 축. 오, 어버이날 축. 우리미는 저도 어버이날.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적었어요. 어떠셨어요? 엄청 기뻐하시고 기뻐하셨죠? 감동하셨어요. 그쵸? 친구 생일 때. 친구 생일 때 어떤 편지를 써봤어요?
무슨 말을 썼었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편지를 받고 친구가 되게 좋아했겠다. 그쵸?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랑 고마웠던 일, 그리고 미안했던 일, 같이 놀았던 재밌는 일까지 내 마음을 종이 위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한테 만약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편지지가 한 장 있어요. 아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요? 우리 미는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요. 좋아하는 밴드 누구? 데이브레이크요. 많이 응원한다고. 응원한다고? 헉, 되게 팬레터네. 우연이는 누구한테 편지를 써볼까요? 누구한테든지 보낼 수 있어. 누구한테 쓰지? 고민해볼래요? 그럼 진혁이는 누구한테 쓰고 싶어요? 저는 아이소스피드요. 아이쇼스피드? 아이쇼스피드가 누구예요? 그 호날두 팬 있어요. 호날두 옷 좀 사주세요. 호날두 옷을 사주세요. 호날두 팬이니까. 근데 아이쇼스피드가 영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영어로 써야겠네. 네. 영어로 쓸 수 있어요? 번역. 번역기를 사용해서 보낼 수 있겠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집에 갔는데 우편함에 편지 한 장이 와 있어. 그럼 어떤 편지였으면 좋겠어요? 선물. 선물? 편지가 선물일 수도 있지? 편지에서 선물 준다고. 선물을 준다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연아, 집에 갔는데 편지가 나한테 한 장 와 있어요. 어떤 편지였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여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공룡이어도 괜찮고. 베이비보드 그게 누구예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감자랑 그 생지랑 생쥐? 생쥐 같은 캐릭터예요? 유린이랑 생쥐랑 합친 거. 무슨 말하지? 모르겠어? 아까 또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 했잖아. 통통. 돈 엄청 많은 비슷해. 누구였지? 비슷비슷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편지로? I'm money. 뭐라고? 공주랑 돈 주라고? I'm money.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money. 편지가 정성이 담겨 예. 있으면 실제로 우연이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자, 그러면 매일 구독 누르는데 매일매일 구독도 누르는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한은선 작사, 박수현 작곡, 꿈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예글이나 중창단 노래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수리수리 술수리 우가 차차 공룡이 뛰놀던 먼 옛날로 타임머신 타고 슝슝 우리 모두 시간 여행 떠나자 갈래 머리 나풀나풀 엄마가 뛰어
네, 한은선 작사, 박수현 작곡, 꿈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예글이나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우가우가, 차차, 시공간을 뛰어넘는 타임머신이 있대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책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공룡을 실제로 만날 수도 있고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갈 수도 있어. 그래서 같이 엄마의 어린 시절의 엄마를 만나서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어. 그럼 너무 신기하겠지? 신기하겠죠? 네. 만약에 친구들은 타임머신을 공짜로 탈 수 있대. 하루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네. 50년 전으로 가서 50년 전으로? 집을 사고 집을 사고. 부동산 아, 집을 사고 그러니까 집값이 쌀 때 지금 이제 돈으로 사가지고 이제 지나면 50년 지나면 비싸지니까. 오, 50년 전에 집을 지금 살 수 있어? 진혁이 돈으로? 아 이거 엄마 통장. 엄마 돈이 열려가지고 비상금. 비상금으로. 오, 그러면 우리미는 시간 타임머신을 탈 수 있대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저는 그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 죽고 네. 국민운동하던 시대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네.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됐는지 실제 사고를 보고 싶어요. 그럼 죽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근데? 네, 하나도 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싸우는데 끼는 거. 그러면은 우리미는 특별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오, 일론 머스크. 이순신이요. 이순신 장군을 보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나면 나중에는 엄청나고 역사를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이순신 장군은 지금 그걸 잘 모르실 테니까 우리미가 가서 역사적인 대단한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구나.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여행이네. 그러면 우연이는 타임머신을 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연이는 퉁퉁퉁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은. 그냥 실제로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겠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만나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그러면 자, 과거로 돌아가서 세상에 딱 한 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바꾸고 싶어요? 우리미부터 저요? 말해볼까요? 네. 저는 현재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지?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사소한 것도 괜찮아. 그냥 뭐 불교나 신약이랑 이런 거 없는 그냥 평화로운 그냥 이런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미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네. 종교가 없는 세상? 근데 종교가 없는 세상.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미는 교회를 다니잖아. 근데 그냥 종교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르면 다르다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두 다 평이라고 똑같게. 모두 다 종교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네. 그렇구나. 우연이는 옛날 시대로 가가지고 하나를 바꿀 수 있대. 그럼 뭘 바꾸고 싶어요? 뭐 지금은 안 파는 맛있는 과자들을 거기서 몽땅 가져와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진혁이. 그러면 저 여기 타임 타가지고 네. 가서 옛날 과자를 네. 100년 전으로 가서 100년 전으로 가서 100년 전의 과자? 네 과자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가지고 요즘 시대에서 다 팔아버려. 요즘은 아주 안 파는 희귀한 과자니까 또 되게 비싸게 팔 수가 있겠다. 진혁이가 똑똑하네. 그렇구나. 우연이는 뭐 하지? 1000년 전. 1000년 전? 1000년 전으로 가서 뭐 하지? 뭐 하지? 전으로 가면 힌트 주세요. 우림이랑 진영이가 1000년 전에는 뭐가 살았지? 공룡? 공룡? 1억년 전인가? 엄청 옛날이야. 공룡 시대로 가도 괜찮고. 그럼 뭐 안중근? 오스트레일리아 삐꾸스. 아니가 안중근은 너무 오래 1000년까지는 아닌가? 내가 힌트 줄까? 뭐 이순신아 네, 주세요. 이순신인가? 도라에몽. 도라에몽을 만나고 싶어요. 시대에 없어요. 도라에몽은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라에몽은. 1%의 확률로. 그렇구나. 이번에는 반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슝슝 진짜 가는 거. 진짜 갈 수 있어. 눈 감으면 갈 수 있어. 자, 이번에 반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슝슝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미래로 가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육상? 육상 선수? 진혁이는 지금 육상을 해요? 네. 언제부터 달리기를 했어요, 진혁이는?
3학년 3학년 때부터. 어때요? 맨날 훈련하고 잘 쉬지도 못하고 하면은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해? 힘들 때요? 게임. 게임하듯이? 네, 게임. 아, 게임으로 견뎌내? 네. 진혁아, 그러면은 커서 20년 후에 또 육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하다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왠지. 너무 힘들구나. 아, 이렇게 장거리는 약간 힘들어요. 그러면 진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20년 후에? 되고 싶은 사람이요? 네. 디제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냥 육상 선수. 육상 선수. 되면 좋겠죠. 힘들지만 그래도 육상 선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미는 어때요? 저요. 2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먹방. 여행 가이드. 여행 가이드. 여행을 좋아해요? 네, 여행을 좋아해요. 최근에 갔던 데 어디 있어요? 최근에 갔던데요. 전주랑 군산. 전주랑 부산에 갔다 왔구나. 아니, 좋겠다. 부산 말고 군산이요. 군산. 그러면 여행 가이드가 되면 네. 가장 먼저 누구를 여행 시켜주고 싶어요?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 우연이도? 우연이도 같이? 우연이요. 글쎄요. 우연이 글쎄요? 우연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사 이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우림 가이드. 우림 여행사? 우린 가이드. 멋진 이름 하나 만들어줄까? 재밌는 한국인 우림 가이드. 오, 길다. 재밌고 한국인이고 저요. 어떤 거? 코리안. 코리안. 코리안 아니야. 우림 뭔데? 가이드. 코리안. 우리. 퉁퉁. 아, 조용히. 맛있는 맛도 있어. 코리안. 우리. 재밌고 아니 한국인이고 맛도 있어. 맛있는 오든든 마음에 드나요, 우림 씨? 아니, 제가 제일 이거 있어요. 코리안. 네. 우리. 가이드. 코리안 우림 가이드. 너무 멋진 이름이다. 근데 그만큼 멋지게 좀 설명해 주지는. 자, 우연이는 20년 뒤에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기억이 자, 그러면 좀 우리마 네네. 20년 뒤에 여행 가이드가 되려면 나는 지금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수학, 수학. 국어. 근데 내 생각엔 여행 가이드면 일단 여행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야겠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니까. 내 설명을 잘해요. 언제부터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가족끼리 여행 네.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가족들한테 좀 이런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게 좋았어요? 소개해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노는 거. 가서 같이 노는 게 좋았구나. 여행을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때 뭐 소개해 주기도 음, 했어요. 어떤 걸 소개해 줬었어요? 그 완도에 가서 완도 타고 설명해 줬어요. 오, 미리 공부해 갔어요? 네, 거기에도 그리고 촬영 기념에 주도도 알려줬어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20년 후에 우리미한테 어디가 좋을까? 그럼 우리미는 어디 소개해 주고 싶어요? 옥천 여행을 부탁하면? 유명한데 일단 하루는 유명한데 5개, 하루는 유명한데 7개, 2박 3일로 오, 한 21군데 정도? 한 곳만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옥천에 어느 곳이 좋을까? 전통문화체험관이요. 전통문화체험관도 좋아요? 아니 정지용 생각 이런. 정종 생각. 색깔 좀 작아. 우연아, 20년 뒤에 멋있는 형아 되려면 지금 뭘 하면 좋을까? 아니면 우리 아빠처럼 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우연이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빠처럼 되려면? 쑥쑥 크려면 밥도 많이 먹어야겠지. 밥 잘 먹어요, 우연이? 아니요. 제가 봤을 땐 김치랑 이런 것도 많이 안 먹어요. 앞으로 먹을 거죠? 우연이 앞으로 먹을 거지. 아빠의 1단계가 착함이라고 생각해요. 인내심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아, 잠도 많이 자야겠지? 그러면 20년 후에 나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해 볼 건데요. 우리마 먼저 얘기해 볼까요? 20년 후에 나에게. 허리 피고 열심히 공부하고 네. 잘 살자. 허리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중요한 거 짚어줬다. 허리 꼿꼿이 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자. 우연아, 20년 뒤 나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20년 뒤 우연이에게 공부 공부 잘하고 잘하자. 자, 진혁이는 20년 뒤 나한테 무슨 말 해줄까요? 좀 더 열심히 다녔어야지. 어디를? 육상을. 육상? 20년 뒤에 나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열심히 다니면 되겠다. 그쵸? 좀 많이 해야죠. 많이 하자. 좋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미래의 나한테도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였다는 걸 미래의 나도 알게 되겠죠. 오늘 시간 여행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었어요. 자, 동료를 들으면서 편지를 썼던 경험, 그리고 미래의 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뿌듯하고 좋고 그냥 재밌었어요. 저야 우연이는 어땠어요? 오늘 말해보니까? 말하기 싫대요.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진혁이는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재밌게 좋게 말해줘. 재밌으세요. 고마워요. 오늘 상도 받아야지. 퀴즈도 맞췄으니까. 자, 끝으로 친구들의 신청곡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미가 어떤 곡을 신청해줬지?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무슨 노래인가요? 숲속을 걸어요? 그냥 숲속을 걷니. 왜 이 노래가 듣고 싶었어? 그냥 생각나서.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그냥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되게 생각나서 들었. 먼저 생각이 났구나. 우연이는 어떤 노래 듣고 싶다 했지? 무슨 노래 듣고 싶다 했죠, 우연이는? 떡볶이 노래 떡볶이가 먹고 싶구나, 우연이가 지금. 밥 먹었어요, 다들? 네. 밥 먹었어요? 네. 우연이는 지금 좀 배가 고픈가 봐. 떡볶이가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떡볶이 노래랑 진혁이는? 저는 옹달새. 네, 오늘 이야기 잘 나눠줘서 고맙고요. 끝으로 마이크에 대고 카메라 보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윽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맑은 바람 솔바람 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도랑물이 노래하는 길. 달림도 쉬었다 가는 길. 산노루가 넘나드는 길. 웃음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네, 마지막 코너에서는 원조 동만세의 동요지기 조원경 선생님과 동요 이야기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원경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이 앵글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150회를 마지막으로 몇 달 만에 방송국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원경입니다. 네. 또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아니, 우리 고지호 PD님이 아주 예뻐지셨네요. 더. 아유. 원래도 예쁘신 분인데 더 아유. 예뻐지셨어요. 저도 선생님이 오늘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네. 매주 이렇게 목요일마다 방송국 오셨던 그때 기억이 막 새록새록 나서 네. 추억에 잠깐 잠겼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유, 와주셔서 네. 감사하죠. 네. 네, 이렇게 조원경 선생님의 동만세를 찾아주시던 애청자분들이 동만세 2까지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매회 방송이 나갈 때마다 선생님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네. 한참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선생님이 진행하시던 동만세처럼 계속 듣고 싶은 동만세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동만세 방송을 계속 유지해 주셔서 정말 첫 번째는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초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동안 이제 몇 주 동안에 네. 그 청산에서 청산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정수철 작곡가에 대한 생애와 동요 이야기 네. 들려주고 그다음 노래도 네. 배우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지막 시간엔 정철 선생님의 노래를 네. 녹음해주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 네. 이렇게 라디오 스튜디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즉슨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렇네.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와서 아이들이 네. 한바탕 이제 녹음을 하고 갔는데 선생님도 아이들도 굉장히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청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정수철 네. 선생님의 노래를 불렀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좀 샤이하더라고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네. 그런데 또 동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 초롱초롱해서 듣고 그래서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근데 나중에 음원을 나중에 청취자분들도 들으시게 되면 네. 샤이한 아이들인가 정말 싶을 정도로 저도 밖에서 녹음 부스 밖에서 듣는데 네. 목소리가 다 쩌렁쩌렁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활기찬 아이들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네. 모습들이 또 있었군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얌전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선생님이 이끌어내셨군요. 어떤 그런 오늘은 또 자아를. 녹음이니까 네. 아이들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순철 선생님은 동요 작곡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 인권을 지킨 운동가이시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사실 정순철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이 옥천 안에서도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동만세를 진행하실 때 담당 PD를 맡으면서 처음으로 정순철 선생님의 이름을 듣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쯤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정순철이라는 인물을 만났고 그리고 선생님의 고향인 옥천, 청산까지 네.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정순철 작곡가에 대한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은 옥천 짝짝꿍 동요제 이제 심사를 하게 됐고 네. 또 짝짝꿍 동요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네. 짝짝꿍 노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맞아요. 이 짝짝꿍 노래가 정순철 작곡이었는지는 몰랐어요. 네. 정순철 작곡의 곡이었고 그다음에 옥천 출신이시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어서 그때 한 2008년도부터 짝짝꿍 동요제가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09년도부터 아마 심사를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정순철 기념사업회 쪽에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계기로 또 합창단도 제가 네. 하게 됐고 처음에는 못했었다가 네. 너무 멀어서 못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합창단을 본격적으로 맡은 거는 2014년도부터 맡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2년 동안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셨었고 네. 네. 그러다가 또 10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 또 좋은 기회로 네. 네, 또 청산에 갈 일이 또 특강이 또 프로젝트가 네. 또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도 2008년부터 벌써 20년 가까이 거의 옥천과 연을 맺고 계시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네, 네.
15년 정도 됐나? 아니 네. 17년? 네, 이렇게 거의 됐네요. 10년이 되고 네네. 있네요. 네, 선생님께서는 동만세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 단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렇게 정순철 학교까지 매주 옥천을 방문하시면서 정순철 선생님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계세요. 선생님께서 계신 서울이죠. 네. 서울부터 옥천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체력 소모도 크실 테고 또 시간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이 선생님을 계속 옥천으로 이끌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요 작곡가이다 보니까 네. 작곡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데다가 네. 또 특히 정순철 선생님이란 그 인물은 우리나라 한국 동요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초창기 기반을 닦아놓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옥천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나름 의미가 있고 네. 동요의 역사의 기반을 닦아놓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제가 좀 애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애정의 힘으로 옥천까지 네. 내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 동요로 만나는 세상까지 방송을 네. 150회차 하나 진행을 해주셨어요. 네. 대본 쓰시는 것도 진짜 바쁘신 상황에 그렇게 쓰시는 게 보통 네. 일이 아니셨을 텐데. 맞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백지에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방향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어떤 코너를 만들까부터 해서 네. 점점 이제 코너가 새로운 코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곡 소개 위주로 하다가 네. 그다음에 역사 이야기 추가했고 네. 그다음에 중간에 또 노래 네. 노래도 또 동요 소식도 알려드렸고 네, 노래뿐만이 네, 아니라 동시도 해주시고 네, 동시로 연극도. 출발하게 네. 했고 또 타이틀송은 또 우리가 따로 안 만들고 짝짝꿍 등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을 더 알리는 그런 방송이 네.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순철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틀어주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유일한 동요 방송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역사 네. 이야기도 하면서 정수철 선생님에 대한 곡 소개도 하면서 또 최근에 동요까지 다 이제 네. 나가는 방송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으로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 이것이 네. 기억될 것 같고 이거 동요로 만나는 세상도 동요 역사상 남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잘해야 될 텐데 앞으로.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이 타이틀도 제가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거 동요로 여러 세상을 만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줄이면 동만세잖아요. 네. 어린이 만세가 되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좋은. 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이것도 타이틀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옥천까지 달려오셔서 정순철 학교 학생들에게 정순철 네. 선생님의 역사와 동요를 들려주셨어요. 네. 아이들의 동요 녹음이 정순철 학교의 마지막 수업을 장식하게 됐는데요. 네. 누구보다도 정순철 선생님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데 앞장서 오신 조환경 선생님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가 아니라 네. 정수철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네. 고장인 그 청산에서 또 청산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네. 했고 이 어린이들에게 정수철 선생님에 대한 역사 이야기 생애를 알려주면서 네. 어린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에 이제 정순철 선생님 노래 녹음까지 마치면서 네. 어쨌든 굉장한 뜻이 있었고 의미도 깊고 해서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가요? 오늘은 네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받고 마지막 촬영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연습할 시간은 네. 많지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때마다 하루에 네. 한 곡 배우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3-4곡씩 배웠거든요. 3곡씩 배우고 왜냐하면 저는 네. 많은 노래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네. 그리고 정수철 선생님 노래가 근데 좀 짧은 노래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리고 재미난 노래도 많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노래 녹음한 것이 그 암탉 3마리, 네. 코끼리코 이런 건 되게 재미있고 맞아요. 간단한 노래라서 녹음했고요. 또 까치아라는 노래도 녹음했는데 네. 까치아라는 노래는 1924년도에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효시가 1924년에 나온 네. 반달을 효시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은 해에 발표가 된 노래가 까치아라는 노래예요. 정수철 선생님의 까치아. 네. 반달은 윤구경 작곡, 네. 까치아는 우리 정수철 작곡인데 그 윤구경 선생님의 반달만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이 까치아라는 네. 노래가.
이제부터 많이 알려야 되겠죠, 옥천에서. 네. 네, 그래서 청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려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순철 선생님께서 동요보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네. 라디오를 통해서도 네, 정순철 맞아요. 선생님이 50회 이상의 라디오 출연을 하면서 동요보급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교육자로서 알려주신 분이고 네, 정말 맞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할 때,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할 때 어린이 운동과 신여성 운동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요로 어린이들과 또 여성들과 또 학생들에게 동요보급을 네. 많이 하셔서 동요로 새로운 정서, 좋은 정서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네. 동요를 그냥 단순히 노래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서까지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던 분이 네, 정순철 맞아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청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지막 녹음 수업까지 하면서 네. 대단한 긍지가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정순철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면을 알고는 있었지만 네. 어린이들이 더욱 더 긍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준 학생들도 그리고 또 학생들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께도 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얼른 아이들의 목소리로 정순철 선생님의 동요를 듣고 싶은데요. 네. 또 색다르게 정순철 선생님의 곡을 들을 수 있다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설레이실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정순철 학교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요. 네. 이 정순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보였던 반응이나 말 중에서 특별히 선생님 가슴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아이들이 너무 얌전해서 뭐 질문이 많거나 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동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정순철 작곡가에 대한 생애 이야기를 들려줬을 네. 때 아이들이 눈망울이 아주 초롱초롱하더라고요. 굉장히 관심 있게 듣고 네. 그다음에 연필로도 막 쓱 필기하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진짜요? 네네네. 다른 거 다 좋았는데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지루할까봐 우리 이거 이제 기획을 하셨던 우리 동네 대표님 박수정 네. 대표님께서 젤리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젤리를 받으러 나올 때가 가장 반짝거리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원동력이 됐구나 젤리가. 네네네. 당 보충. 네. 근데 참 젤리도 젤리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이 나와 같은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잘하셨다고 생각하면 아이들도 참 그 자부심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자부심과 긍지가 또 네. 대단히 높아지는 거겠죠. 오늘 같이 네. 동행하셨던 학교 네.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적극적이시잖아요. 네, 아이들 맞아요. 사진도 그냥 다 예쁘게 찍어주시고 해서 네. 그런 모습들도 다 오늘 그림처럼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순철 학교 수업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가 됐지만 네. 이 짧은 과정으로 학생들도 선생님도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아니면 아이들과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으실까요? 정순철 선생님께서도 과거에 녹양회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아동극을 많이 이제 네, 하셨고 아동극 맞아요. 속에 이제 노래를 많이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순철 선생님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네. 이렇게 노래로 꾸미면서 네. 아동극으로 꾸며서 음. 노래와 춤과 연기와 네. 할 수 있는 뮤지컬 형태의 어린이 뮤지컬을 하나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좀 들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부모님이 시켜서 이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일도 있지만 막상 어렸을 때 경험이 이제 좀 커가면서 나 그런 일을 했었지 하면서 또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목소리가 녹음된 노래를 듣고 나 이런 활동했었지 나 노래를 좋아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음악 쪽으로 분야로 꿈을 또 그렇죠.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참 많은 아이들의 꿈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 정순철 학교 어린이들의 그런 그럼요. 생각도 드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작곡자에 네. 대한 작곡가에 대한 어떤 꿈을 그릴 수도 있고 네. 또 음악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 PD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PD님처럼 네. 이렇게 음악 방송을 할 수 있는 네. 거고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들의 체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이들이 선생님께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있다고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 어린이들의 목소리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9학년 선생님 감사합니다.
녹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세원이 노래 불러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안 어려웠어요? 네, 재밌었어요. 여기 또 오면 또 만날 수 있죠. 조한경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벤트네. 감동의 이벤트네요. 네, 마지막이라서 좀 아쉽더라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아이들도 선생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또 샤이한 친구들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전달 못하는 게 선생님도 어쨌든 마무리 수업인데 아쉬우실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조금 하고 싶은 말 있잖아 하면서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감동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동요 작곡가로서 조한경 선생님께서 보여주실 모습들도 궁금한데요. 네. 현재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활동이나 계획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잡다한 일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다 말씀드리려면 정말 1박 2일도 아, 모자란데 정말요? 네. 짧고 빠르게 이제 동요에 네. 관련된 것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그 서울시 출생 장려 그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탄생 응원송을 작곡해서 탄생 응원송 챌린지 공모전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차, 2차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이고 네. 6월 14일 날은 그 토요일 날인데 서울시민청에서 발표가 또 있는 날이고 네. 공모된 작품 중에서 이제 시상하는 네. 그런 날이 이제 6월 14일 날 있고요. 또 저는 뭐 동요대회 심사도 많이 나가지만 네. 합창 편곡이나 이런 편곡을 또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 대전 MBC 창작동요제 1회가 네. 만들어졌거든요. 네, 네.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본선에 올라갔던 10곡을 메들리로 합창 편곡을 해서 네. 이제 대전 합창 그 MBC 쪽에 드렸고 네. 이제 대회가 한 8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거기서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부르게 되겠죠. 제가 만든 그 네. 곡들을 네. 10곡을 메들리로 하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다음에 한국동요문화협회나 제가 그 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네. 동요작곡가협회에서도 이제 여기 동요작곡가협회에서는 콩쿨이 6월달, 7월달에 콩쿨이 있어서 네. 그거 준비하고 있고 또 파랑새 창작동요회라는 곳도 제가 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새 노래를 이번에 만들어서 네. 오케스트라 이제 반주 녹음 전에 있어요. 네. 그 오케스트라 녹음을 앞두고 있고 또 동요문화협회에서는 또 새로운 노래를 또 지금 만드는 중이고 네. 작곡이라는 게 금방도 될 수 있지만 그죠. 네, 또 빨리 안 떠오르면 또 오래도 네.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곡하는 일을 하고 또 나머지는 찾아가는 동요교실이라 그래서 네. 초등학교로 찾아가서 동요지도 하는 정말요? 것도 하고 있고 또 다문화학교가 있어요. 네. 이천에 일면초등학교라고 다문화학교는 전교생이 23명이에요. 아, 네. 거기에 모든 어린이들이 다 다문화 어린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지금 한 5년째 거기 수업하고 있는데요. 네. 네. 5년 동안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날 합창단 여기 내려오면서 네. 오전에 거기서 수업하고 오후에 여기 옥천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네. 옥천을 안 내려오잖아요. 네. 어린이 합창단.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목요일 날은 그냥 고정 수업으로 일면초등학교만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 네, 맞아요. 와중에 이렇게 정수도 동요만 학교까지. 말씀드린 네. 거고 이제 플라워싱어즈라고 네. 여성 중창자 플라워싱어즈 활동하고 네. 있고 제가 또 어로 앙상블 활동하고 아. 교회에서 또 우쿨렐레 찬양단 만들어서 우쿨렐레를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요. 정말요? 우쿨렐레 찬양단도 또 운영하고 있고 기타 등등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잘 쉬고 계시죠? 그냥 어떻게 제가 하고 싶어서 네. 한다기보다 물론 하고 싶어서는 하지만 일이 네. 여기 또 옥천을 그만두고 줄였는데도 네. 또 다른 일들이 또 새로운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러네요. 그런데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들과 놀이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과 놀이하는 시간은 항상 유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젊으신 건가? 뭔가 어린이들 그런가 봐요. 기운을 받으셔서 네. 너무 피부 더 좋아지신 것 같고. 네.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니까요. 네, 젊은 비결 하나 알게 됐네요. 네, 네. 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들려드리는
동요 소식인데요. 네. 지난번에 9월까지 많은 정말 소식 들려드렸죠. 풍부한 정말 랩을 해주셨어요. 선생님께서 동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새롭게 들려주실 동요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네. 지난번에 뭐 다 들려드렸기 때문에 소식을 알려드려서 오늘은 이제 고향의 봄, 네. 제27회 고향의 봄 마산 MBC에서 하는 건데요. 경남홀, MBC 경남홀에서 네. 대회는 7월 19일 날 토요일 날 4시 30분에 MBC 경남홀에서 있고요. 작품은 창작 동요 대회니까 작품은 6월 15일까지 마감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만세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직접 현장으로 오셔서 녹음을 해보셨는데 네. 그 소감을 안 여쭤봤네요. 어떠셨어요? 저야 뭐 정말 네. 새롭고 오기 전에 설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저도 이렇게 오기 했어. 전에 선생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네. 그동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전화 인터뷰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네. 집에 온 것 같으네요. 고향, 정말요? 네, 집에 온 느낌이 듭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옥천에 오고 계시니까요. 네. 거의 제2의 고향과 다름없죠. 그렇죠. 네. 제2의 고향이라고 늘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네. 군민증을 안 주시네. 그러니까 명예 군민증 선생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저기 군수님께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네. 끝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오늘 이제 정순찬 선생님과 여성 운동에 대해서 쫙 네, 이렇게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긍지를 가지고 나는 네. 나야 이런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정경미 작사, 최보람 작곡의 나는 나. 나는 나. 네, 드림 트리 중창단입니다. 노래는. 네, 나는 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동만세 인사드릴 텐데요. 선생님 네. 같이 해주시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동만세 원조 동요지기 조원경 그리고 새내기 동요지기 고지유 PD였습니다. 동요로 늘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동해.